요즘 롤렉스 때문에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실수로 빈티지 시계를 망가뜨려 놓고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보다 은폐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던 게 들통이 난 건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한 브랜드가 1등으로 너무 오래 군림하면 얼마나 오만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부티크의 고객 응대만 봐도 이 브랜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관심을 표현하면 그걸 고맙게 여겨야 하는데 롤렉스는 이제까지 시계 보러 온 고객들한테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온 것처럼 무안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소중한 줄 모르니까 사고가 터져도 안이하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된 게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건 물론 실수로 다이얼을 망가뜨려 놓고 거짓말을 해서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롤렉스 본사의 정비 지침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롤렉스 본사가 롤렉스 코리아를 혼내는 것 같은 모양이 연출되고 있는데 사실 겨묻은 게 머무든 게 차이이고 누가 누굴 혼낼 입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롤렉스 본사에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희소자산처럼 롤렉스 시계를 생각해 주니까 이걸 마케팅과 판매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잖아요. 하지만 막상 정비를 받을 때가 되면 롤렉스 시계를 자산이 아니라 잘 작동해야 할 도구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롤렉스가 정말 현장에서 쓰던 툴워치였던 과거에는 이게 말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롤렉스 시계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비 지침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빈티지 시계라면 혹은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던 시계라면은 부품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게 특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롤렉스의 정비 지침은 몇십 년 된 시계가 방수가 잘 되는지,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지, 야광이 나오는지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티지 시계를 맡겨 놓으면은 훨씬 가치가 있는 예전 부품들을 잘 작동하는 요즘 부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가치가 엄청났을 빈티지 시계들을 번쩍번쩍한 새 시계로 바꿔놓은 다음에 롤렉스의 매뉴얼에서는 이걸 잘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부품을 돌려주지도 않고 폐기해버리는 게 원칙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빈티지 시계에 데미지를 영구적으로 입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언젠가 일이 커지겠다 싶었는데요. 이렇게 불거져 나오게 된 겁니다. 롤렉스를 빼놓고 현대 시계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롤렉스가 위대한 브랜드인 건 맞고 같은 가격대에서 가장 깔끔하고 실수 없는 마감을 보여주는 브랜드인 것도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시계를 자산으로만 보지 않는다면은 롤렉스 시계 살 돈으로 살 수 있는 더 개성있고 섬세하고 재밌는 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거 루클트르나 글라슈테 오리지널 같은 브랜드가 같은 돈이면은 훨씬 더 섬세하고 품격 있는 시계를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데이토나까지 보고 계셨다면은 어지간한 하이엔드의 엔트리 모델들도 다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고객 중요한지 모르는 지금의 롤렉스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개성도 있으면서 대중지향적인 럭셔리 브랜드라면은 파네라이도 있고 브라이틀링도 있고 IWC도 있습니다. 롤렉스 스타일은 좋아하는데 예산을 아끼고 상식적인 고객 응대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차라리 튜더가 더 나을 거고요. 저는 언제나 회사로서는 오메가가 훨씬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